안녕하세요. 가구박사 유박사입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가구를 만들어내는 소재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구를 만드는 소재들에 대해서 오늘 총망라를 해서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원목이죠. 근데 이런 원목들이 이렇게 넓은 나무를 진짜로 켜서 이만큼 되게 되면 이 나무를 길게 사용하거나 넓게 사용할 때 크랙이 오거나 이렇게 수분 함수율의 변화에 따라서 밴딩이 오게 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변형이 없이 원목의 질감은 그대로 누릴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보면 여기에 선이 보일까요?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보면 선이 세로로 가 있게 되는데 얘네들을 솔리드 집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폭을 좁게 해서 긴 판재를 만들어서 넓은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조직이 반대로 힘을 가요. 한 번은 밑으로, 한 번은 위로. 나이테를.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아래로,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아래로.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위로, 아래로, 위로. 그렇게 되면 힘이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강력하게 접착제에 의해서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재를 만들게 되는데 또 긴 목재를 써야 되는데 길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핑거 조인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무 길이가 길지 않은 것도 짧게 이어가면서 계속 판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재의 접합 방식은 주로 고가 가구가 아닌 저가 가구에서 가구의 원목 소재로 주로 많이 이용되는 핑거 조인과 솔리드 우드 방식의 솔리드 접합 방식의 나무 판재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로 침대에 이렇게 되면 얘는 협이 되고요. 이걸로 침대 밑에 까면 침대에 깔판이 되고 원목 소재가 100%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원목을 어떤 원목을 쓸 건지는 디자이너들에게 설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지금은 고무나무거든요. 이 형태는 고무나무라서 나무에 어떤 모양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테 모양으로 정말 화려하게 예쁜 것들은 자작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뻐요. 또 컬러가 예쁜 것들은 월넛이라든가 호두나무, 그 다음에 오크 원목 이런 것들은 또 여기에 표면이 매끄러운 게 아니라 우툴두툴한 또 질감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비싸서 그 목재를 나무값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막 100배, 1000가지 이상으로 나무 가격은 구하기 어려운 수종에 따라서 값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원목을 많이 쓰는 것들은 원목을 많이 써서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 왜 원목을 쓸 수밖에 없는지, 원목을 변형 없이 쓸 수는 없을지, 내 목적에 맞게 쓸 수는 없을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이태리에서 원목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보면 여기에 나무가 위아래로 접합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위아래로. 나무가 틀림없는데 옆을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생겼을 리는 없잖아요. 아, 밑에는 나무가 하나, 둘, 세 개 결이 합쳐져 있는 베니어. 플라이우드 합판을 댔고 위에다가는 다시 나무를 약 5mm 정도를 켜서 그 합판 위에 나무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식탁 상판은 넓고 커야 되잖아요. 이럴 땐 바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100% 나무지만 아까 같이 이렇게 전체 솔리드 우드는 아니에요. 나무를 베니어 합판 형태로 만들고 나무를 다시 위아래로 결합을 해서 넓은 판이 있을 때 얘가 힘을 쓰지 못하게, 그래서 밴딩이나 크랙이 오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태리의 130년 된 회사가 고안해낸 특별한 방식이에요. 야, 이렇게 되면 원목을 이만큼 얇게 했는데도 얘보다 가격이 20배는 더 비싸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주 쉽죠. 이건 굉장히 가공성이 어렵죠. 그래서 원목의 양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목의 가공을 하는데 얼마나 가공비가 많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넓은 식탁 상판을 만들 수 있겠죠. 거기다가도 모양을 예쁘게 내서 식탁 상판에 재료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느낌보다 나는 또 이 느낌으로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얘는 조금 더 저가는 붙이는 밑면을 이렇게 원목으로 만든 합판, 베니어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MDF에다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무게도 MDF가 한참 더 무거워요. 무게도 얘가 더 가볍습니다. 똑같은 두께인데 얘는 더 가볍고 얘는 더 무거워요. MDF가 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게가 많이 올라갑니다. 다 MDF만 아니고 MDF 위에 HDF가 있습니다. HDF는 아주 고밀도예요. 고밀도의 위에
이렇게 오픈 파워 느낌으로 오크 원목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서 걔는 대신에 얘는 굉장히 얇은 모양을 붙였습니다. 1.2mm 밖에 안 되는 두께를 MDF 위에 붙였어요. 하지만 위에서 바라볼 때 전부 다 똑같은 원목이죠. 얘는 포크로 팍 찍고 칼로 찍어도 원목이 나오고, 얘는 훅 찍으면 안에 MDF가 노출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더 가격이 비쌀까요? 이게 비쌀까요? 네, 생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얇은 것을 여기에 이렇게 붙이는 것을 우리는 천연나무 무늬를 여기에 붙인다라고 해서 천연나무 무늬목을 붙이는데, MDF가 여기 붙이기 위해서는 접착제를 붙이고 얘가 고밀도로 붙어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얘는 뜨거운 열과 압력으로 한꺼번에 하나 한 몸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접합을 합니다. 이게 고급 가구를 만들 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옆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나이테들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교차를 하는 거죠. 얇게 만든 판을 1mm짜리를 계속 위아래로 1.2mm 교차를 해서 이렇게 베니어 합판을 만드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옆으로도 밴딩이 강하고요. 크랙이 없어요. 밴딩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습도에 매우 강해요. 얘는 물이 닿았을 때도 굉장히 강합니다. MDF는 이렇게 만든 MDF는 물이 닿으면 바로 3배 이상으로 부풀거든요. 그래서 못 쓰게 되고요. 얘는 그렇게 많이 부풀지 않고요. 원목은 까딱 없고요. 얘도 정말 원목의 습도에 매우 강한데, 얘는 이렇게도 밴딩이 오지 않아요. 쪼개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합판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합판은 공사장에서 쓰는 옆에가 막 성기고 막 까만 게 있고 이런 거고요. 이렇게 가구 자재를 쓰는 것들은 정제 원목을 아주 얇게 켜서 나이테도 없는 것들을 정제 원목을 켜서 어디 면을 커팅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나무를 여러 번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께는 똑같지만 얘보다 20배 이상 비싼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위에 다시 내가 내고자 하는 컬러를 여기에 입히는 거예요. 컬러를 또 접합하면 컬러 위에 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무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에 컬러 칩을 붙이는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저한테는 컬러 칩이 있습니다. 요 LPM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약 1m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런 두께의 판재를 여기다 탁 붙이는 거예요. 붙이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얘가 양쪽으로 붙기 때문에 이 판재는 아까 구부러지려고 하는 성질이 얘 때문에 매우 많은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변형이 없게 됩니다. 왜냐면 뒤에가 늘어나려면 얘가 늘어나줘야 되는데, 얘가 힘있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의 변형성을 바로 코팅제들이 많이 잡아준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붙이는 것들이 LPM을 붙이면 스크래치에 강하니까 우리가 책상을 쓸 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책이 드나들 때 여기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기 때문에 원목의 질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표면을 LPM으로 마감하는 방법. 이것을 바로 저희 가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신에 이 엣지면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면이 노출이 될 때 우리는 샌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할 때는 샌딩을 하고 여기에 천연 오일을 마감을 해줘요. 그래서 진짜로 내추럴한 애가 나온 건지, 아니면 이걸 또 가짜로 엣지라는 애가 있는데, 이런 모양의 엣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가 진짜 나무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짜 모양으로 이렇게 줄이 여러 개 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줄이 가 있는 애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저희가 깜짝같이 솟게 돼요. 안쪽은 사실은 MDF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로 마감을 하게 되면 안에가 뭐가 되어 있는지 모르는 페이크에 해당하는데, 엣지를 또 붙이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스크래치에 강하고 열에도 강합니다. 자, 이렇게 엣지를 발라주는 방식이 있겠고요. 원목을 그냥 쓰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이렇게 원목을 다루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베니어 합판을 이렇게 곡선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만든 그 베니어 합판을 얇지만 얘를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게 있어요. 금형처럼 나무를 가지고 금형에다 넣을 수는 없어서 얘를 고열로, 고주파로
압을 해서 금형틀에 넣고 프레스로 눌러서 이렇게 형틀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고정시키고 다시 24시간, 36시간 정도 지난 후에 빼내면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얇게 원목 소재이면서 진짜 원목을 이렇게 휘면 쉬지 않거든요. 얘는 아까처럼 베니어 합판을 여러 장 교차한 애를 열로 통해서 이렇게 눌러줬을 때 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스웨덴에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아, 스웨덴에서는 저렇게 해서 만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원목을 가지고 커브를 깎으려면 조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원목을 교차를 10번 정도 얇게 나무를 붙인 다음에 걔를 가지고 고온 압력으로 해서 얘를 휘게 하는 고주파 방식으로 이렇게 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목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원목을 붙여서 옆을 붙이고 길이를 이어서 붙여서 만들어지는 솔리드 방식. 그 다음에 원목을 옆으로 켜서 위아래 합판과 원목을 붙여서 쓰는 방법. 원목을 아주 얇게 켜서 1mm 정도 두께로 켜서 MDF에 붙여서 하는 천연 무늬목 방식. 그 다음에 원목을 약 1.2mm 간격으로 켜서 교차해서 넓은 판넬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자, 얘는 그래서 소나무 미송으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작나무 원목입니다. 합판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요. 러시아산과 핀란드산이 저희 나라가 수입하고 있고 표면 마감에도 이렇게 LPM 코팅을 하면 말끔해진다.